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김광수입니다. ITQ 엑셀 최신 기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ITQ 엑셀 2016 버전으로 2023년 1월달에 진행되어진 2교시 문제 B형 기출 문제풀이를 실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자 환경으로 설명드릴게요. 바탕화면에 있는 ITQ 시험자형 더블클릭해서 실행시키세요. 네, ITQ 시험자 더블클릭. 프로그램 실행되면 수험 번호만 입력하고 로그인하세요. 수험 번호 8자리 숫자값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험 번호를 복사를 하셨다가 나중에 파일명 설정할 때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확인 누르고 예 누르고 확인하면 감독선생님이 시험 시작하기 전까지 수험자 PC 조작 못한다. 이 타임은 문제지를 나눠주는 시간인데 과목이 섞여서 시험 본다 그랬어요. 엑셀 시험 보시면 손 드세요. 엑셀 문제지. 아래 한글 시험 보신 분 손 드세요. 아래 한글 문제지 배포 다 하고 감독선생님 컴퓨터 활성화 시켜줍니다. 자, 옹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키세요. 네, 엑셀 2016 더블클릭해서 실행키도록 하겠습니다. 새 통화 문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배포받은 문제지의 요구조건 수험자 유효사항 고정해요. 반드시 답안 파일은 저장 위치 안 바뀌어요. 내 PC의 문서에 ITQ 폴더 안에 저장을 하고 파일 이름은 반드시 수험번호 하이픈 이름으로 설정하라. 요구조건이 불변입니다. 자, 답안 파일 저장하기 위해서 팁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기능키 F로 시작하는 상단에 F1, F2 있죠. 제일 숫자 높은 거 F12입니다. 제일 높은 점수로 합격하세요. 네, F12번 기능키를 누르세요. F12번 기능키를 누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되어 상자 실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장 위치 고정이죠. 내 PC 문서 ITQ 더블클릭 파일 아까 수험번호 복사했던 거 붙여넣기 하시고 뒤에 빼기 그리고 본인 성함 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저장됐고요. 자, 다음으로 과목 단위별로 답안 약성 요령이 다른데 엑셀에서 체킹해야 될 사항은 두 가지예요. 모든 작업에 A 연럽이는 1로 조절하라 라는 조건과 시트 이름을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을 하라 라는 조건입니다. 자, 현재 시트가 1개니까 동그라미 플러스 시트 추가 단추를 2번 누르세요. 2번 눌러서 시트 개수를 3개로 만듭니다. 3개. 동그라미 플러스를 2번 눌러서 4개가 아니고요. 2번만 눌러서 3개로 만든 다음에 첫 번째 시트 1을 선택하시고 시트 3까지 연속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놀고 있는 왼손이 도와줘요. Shift 키를 누른 채 시트 3을 선택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시트 1에서부터 시트 3까지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집니다. 자, 현 상태에서요. A열의 너비를 1로 하기 위해서 A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딱 올린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살짝 누르시고요. 바로와의 메뉴에서 열너비를 선택해서 열너비 대화 상자를 실행을 시킵니다. 실행되어진 열너비의 기본가은 8.38인데 요걸 1로 수정하세요. 1 입력하고 그냥 엔터키 누르시면 바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지. 자, 이 문제지를 여러분들 아랫단에 설명란에 다운받을 수 있는 위치 링크 올려놨으니까 정보학습 컴퓨터 자격증 카페에 접속될 텐데 회원가입 안 하시고 문제 파일 다운받을 수 있어요. 페이퍼, 종이로 인쇄하세요. A4 용지로 인쇄할 수 있게끔 제가 변환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종이 페이퍼 문제를 보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시험장에서도 이 문제지가 종이로 주어집니다. A3 용지, 큰 거, 종이 한 장, 양면으로 인쇄된 거 한 장 주어져요. 두 번째 면에 보면은 조건의 첫 번째 동그라미에 모든 데이터 서식은 글꼴 굴림 11 이렇게 있어요. 기본 글꼴이 맑은 고딕인데 수정해줘야 돼요. 이 부분을 현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3개의 시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모든 셀 선택 컨트롤 A 단축키 또는 쉬운 방법 A하고 1하고 만나는 이 사각형 여기 사각형 요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모든 셀이 선택이 되어져요. 이 상태에서 글꼴 기본 글꼴이 맑은 고딕인데 얘를 굴림으로 문제 조건에 맞게끔 굴림 이렇게 수정하시고 엔터키. 다음 시트 이름 수정할 텐데 모든 셀 선택된 상태에서 아무 셀이나 선택해서 모든 셀 선택을 해제하고요. 시트 1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시트 1 더블클릭 따닥 그리고 제 1작업으로 수정하세요. 엔터키. 시트 2 더블클릭 따닥 수정 상태가 되면 제 2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마지막으로 시트 3 더블클릭
제3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주의사항 제1작업 시트를 반대 선택하셔야 돼요. 제3작업 선택된 상태인데 제1작업 시트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지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제1작업 표서적 작성 및 값계산의 출력 형태를 보시고 데이터 입력을 할 텐데 문제가 출제되어진 유형 자체가 이렇게 딱 고정화되어 있어요. 왼쪽 상단은 제목도형, 오른쪽 상단은 결제란, 그리고 표 데이터 범위는 B4부터 J14까지. 그래서 이 B4부터 J14까지 영역을 선택한 상태, B4부터 J14까지 영역을 선택한 상태에서 데이터 입력을 해 가도록 할 텐데 팁으로 B4부터 J14까지 선택한 상태에서 B4부터 B열부터 C열, D열 이렇게 연속 범위로 해당 내용 입력을 엔터키 눌러가면서 데이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를 여러분들은 종이 페이퍼 출력하셔서 보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렸고 B4를 마우스로 선택하면 안 돼요. B4 선택하지 않고 현 상태에서 그냥 B4에서부터 J14까지 선택한 상태에서 내용 입력하면 B4에 내용 입력돼요. B4는 사원 번호입니다. 엔터키. 영어 대에서 문제 구분합니다. C11-23 엔터, C10-25 엔터, A07-01 엔터, A07-45 엔터, E10-25 엔터, A08-23 엔터. 이 숫자 키패드 이용하는 게 빠르세요. 숫자값 하이펀 또 숫자 키패드 오른쪽 상단에 빼기 있죠. 그거 이용하시면 돼요. 53 엔터키도 숫자 키패드 오른쪽 하단에 있죠. 그 엔터키 이용하시면 돼요. 209-12 엔터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B13셀에다가 요 내용 다 입력합니다. 인사부의 요 출장 일수 평균 이 내용 다 입력합니다. 인사부의 출장 일수 평균 띄어쓰기 고려하시고 엔터. 사원의 출장 일수 합계 엔터. 그러면 셀 포인트가 C4셀로 이동됐어요. 사원명 입력하시고 민시우, 한창훈, 윤정은, 조재은, 박금희, 한효빈, 김지은, 김지후. 엔터 엔터 엔터. D4셀 직급 사원 4 자동 완성되면 그냥 엔터. 대리 4 자동 완성되면 그냥 엔터. 대 엔터. 과상 엔터. 과 엔터. 대 한번 입력했던 거 다시 입력할 때 첫 글자 입력하면 자동 완성 기능이 있어요. 엑셀은. 그럼 첫 글자 입력을 엔터키 누르시면 돼요. 반복 입력하는 경우에 쉽게 입력할 수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이 4셀의 부서명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명, 영업부, 인사부, 영 마찬가지 자동 완성되면 첫 글자 입력하고 엔터키. 인 엔터, 기 엔터, 영 엔터, 기 엔터. 갈록구린 3, 4 입력하지 않습니다. 엔터 엔터. 자, 두 줄 입력하는 게 꼭 두 개 나와요. 한 셀에 두 줄 입력하는 게 꼭 두 개 나오는데 첫 번째 내용 입력하고 줄 바꿈해야 돼요. 이때는 Alt키를 누르고 엔터키를 눌러라. Alt키를 누른 채 엔터키를 눌러야지 줄 바꿈이 됩니다. Alt가 스페이스 기준으로 두 개 있어요.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는데 오른쪽은 동작 안 해요. 그러니까 왼쪽 거 왼손으로 Alt, 오른손으로 엔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Alt키 누르고 엔터. 줄 바꿈 됐으면 두 번째 줄 단위 콜론 1 갈로 닫고 그냥 엔터 입력 완료 됐고 숫자만 입력하세요. 심표 빼고 5, 2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 1, 2, 8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2, 2, 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4, 1, 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2, 8, 0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5, 4, 6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1, 9, 7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1, 5, 0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심표는 나중에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엔터 엔터. 출장 일수 6 엔터 2 엔터 2 엔터 3 엔터 2 엔터 5 엔터 3 엔터 2 엔터. G 13셀의 밑에 있는 요 내용 최대 다시요. 최대 요 내용을 다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비 단위원 G 13셀의 최대 출장비 갈로 단위 콜론 1 갈로 닫기 엔터.
사원번호 입력하고 엔터. H4셀 출발 일자 날짜 데이터인데 숫자 키패드 이용하세요. 그래 빨라요. 2023 빼기 오른쪽 상단에 있고 그리고 01-07 엔터키 오른쪽 하단에 엔터키 이용하시면 돼요. 숫자 키패드 이용하세요. 2023 하이펀 01-21 엔터. 2023-01-07 엔터. 2023-01-03 엔터. 2023-01-15 엔터. 2023-01-17 엔터. 2023-01-06 엔터. 2023-01-12 엔터. 엔터. H14셀 내용 입력하지 마세요. H14셀 사원번호 C11-23 입력하지 마세요. 왜? 데이터 유효성 설정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에 수정해야 돼요. 출발 입력가 두 줄이니까 어떻게? Alt키 누르고 엔터키 누르라. 왼손으로 Alt키, 오른손으로 엔터키. 이렇게 요일 엔터. 갈록고름이 1 입력하지 않습니다. 함수 문제 구분 기호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출장 일수는 입력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내용 비고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제4셀에 비고만 입력하세요. 비고.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입력 끝났어요. B4에서부터 제14 영역의 데이터 입력 절차 열 단위로 입력하세요. 자, 그 다음에 처리 절차로서 문제지의 구성적인 부분 자체는 1작업 표서식 작성 및 값계산 부분에서 조건이라고 7개 동그라미 있는데 해당 7개 동그라미 조건만 충족시켜도 이 결과가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조건 외에 출력 형태를 보고 설정해야 될 게 6가지가 있어요. 그 6가지 테두리 설정 B4부터 제14 영역. 두 번째 셀 병합 가운데 맞춤 꼭 4개 영역. 4개 영역 셀 병합 가운데 맞춤 요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X대각선 사전 처리. 그리고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조정. 천단의 구분 기호가 오른쪽에 한 칸 딱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요렇게. 네. 천단위 이상이 아니라도 출장 일수는 1단위지만 오른쪽에 한 칸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심표 처리하셔야 돼요. 천단의 구분 기호. 자, 그 다음 행높이 조정과 열높이 조정. 이렇게 6가지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안 보고 하셔도 되는 파트예요. B4에서부터 J14까지 영역 블록 정한 상태에서 홈탭에 글꼴에 있는 테두리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다시 입력이 완료가 안 돼서 입력 완료돼야지 얘가 수정되니까. 자, 홈탭에 글꼴 그룹에 테두리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모든 테두리 한번 공식화하세요. 꼭 이렇게 나오니까 모든 테두리 한번 다시 한번 테두리 펼침 버튼 누르세요. 다시 한번 테두리 펼침 버튼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리고 블록 해제하기 전에 맞춤에 수평 가운데 맞춤. 첫 번째 이 조건 1에서 요구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B4에서부터 J14 영역 이 영역 블록 지정하고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맞춤에 수평 가운데 맞춤까지 적용하시고 아무데나 클릭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보면 꼭 이렇습니다. 라인 테두리가 요 라인하고 요 라인도 굵게 돼 있어요. 굵게 돼 있어요. 그래서 B5에서부터 J12까지 영역, B5에서부터 J12까지 영역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테두리 설정 마지막에 적용했던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그냥 누르세요. 공식화하세요. 요렇게 해서 테두리 설정 끝났어요. 테두리 설정 끝났습니다. 다음 두 번째 셀 병합 가운데 맞춤 4군데인데 첫 번째 범위는 그냥 마우스로 B13에서부터 D13까지 영역 블록 지정하시고 B13에서부터 D13까지 블록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나머지 3군데도 같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 놀고 있는 왼손이 하나 눌러져요. 컨트롤 키. CTRL 키보드 왼쪽 제일 하단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나머지 영역 B14에서부터 D14와 F13, F14와 G13에서부터 I13까지 꼭 요렇게 고정화되어 있어요. 누르고 있는 컨트롤 키 떼시고 그리고 홈탭에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뚝딱 누르세요. 누르면 이렇게 적용되어졌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F14 여기 X 대학 4년 처리 반드시 요구되니까 해당 이 F13셀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와 메뉴에서 셀 서식을 선택해서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실행시킵니다. 실행된 셀 서식 대화 상자에 테두리 탭으로 가서요. 테두리 탭을 선택하시고 우상향, 자상향 요 두 개에 클릭하세요. 클릭 하면 X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X 만들어졌죠? 확인, 클릭. 자,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조정으로서요. 네. 꼭 출장비 부분과 출장 일수 오른쪽 한 칸 떨어져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첨단위 구분기호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결할게요. 출장비와 출장 일수 범위 F5에서부터 G12까지 영역을 마우스로 이렇게 쭉 마우스로 왼쪽 버튼 누른 다음에 쭉 끌어가지고 범위 영역 블록 정하고 홈 탭의 표시 형식 그룹에 있는 심표 누르세요. 꼭 요렇게 물어져요. 시험은 네 요렇게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놓칠 수 있는데 조건 1에 보면 정렬의 기준으로서 숫자와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가운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요 그 가운데 정렬을 미리 적용을 했던 거예요. B4에서부터 제14 영역을. 근데 숫자 오른쪽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현재 이게 숫자 영역이에요. 숫자 데이터니까 맞춤해 보면 가운데 맞춤돼 있는데 요 수평 오른쪽 맞춤으로 바꿔줍니다. 오른쪽 맞춤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행 높이 조정 1행, 2행, 3행까지 마우스로 네. 행 머리글 1, 2, 3을 블록 잡은 다음에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바로바이 메뉴에서 행 높이를 선택합니다. 행 높이 네 값을 추천입니다. 25 하시면 무난해요. 그래서 25 이렇게 그냥 익히세요. 네, 25 이렇게 하시고 확인 됐고요. 다음 5행에서부터 14행까지 5행에서부터 14행까지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이번에는 22 무난합니다. 그래서 25를 3개 행 1, 2, 3행 적용했잖아요. 빼주면 네 22 이렇게 기억하시면 네 수월합니다. 확인 꼭 이 숫자 값 안 해도 됩니다. 네 눈대중으로 해도 되는데 이 숫자 값으로 익혀 놓으시면 작업 속도가 빨라요. 자, 마지막으로요. 네 문제지를 보고 마지막으로 문제지를 보고 네 열너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지 출력 형태를 보고요. 네. 열너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열너비는 문제지 출력 형태의 머리글 사원번호 좌우의 네, 좌우의 공간 약간 넓어져야 되겠네. 이렇게 열과 열 경계선 걸어서 네, 넓혀주면 돼요. C열 많이 좀 넓어져야 되겠네요. 이만큼 이렇게 걸어가지고 놓으시면 요 공간 있잖아요. 출력 형태를 보시고 요 공간을 눈대중으로 맞추시는 거예요. 직급도 그리고 부서명도 더 넓게 출장비 많이 좀 넓게 네, 그 다음에 출장 일수 더 넓게 출발 일자 좀 더 넓게 출발 요일 비고 이렇게 네, 맞추시면 돼요. 비고도 많이 넓네요. 비고도 많이 넓어야 되네. 네. 비고 이만큼 이렇게 넓게 눈대중으로 맞추시면 돼요. 네,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조건 외편집과 첫 번째 조건 1부분을 그냥 당겨서 네, 미리 했어요. 자, 다음으로요. 조건 편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나를 빼먹었어요. 네. 답안 파일 저장하고 전송 한번 하라라고 하거든요. 그럼 저장 버튼 이렇게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 해당 이 답안 전송 프로그램에 여기 답안 전송 있죠. 이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다음 전송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네 존재가 있음으로 떠야지 이게 전송을 할 수 있어요. 존재가 있음으로 떠야 돼요. 존재가 있음으로 안 뜨면 저장 위치, 파일 이름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럼 다른 이름으로 다시 저장하셔야 돼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해가지고 또는 F12번 눌러도 되고 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다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저장 위치는 내 PC의 문서 ITK 폴더 안에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하이픈 이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답안 전송 누르면 전송 됐다 뜨죠? 닫기 누르고 계속 작업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보통은 10분 단위별로 저장 전송하세요 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최종적으로 전송된 저장된이 아니에요. 컴퓨터에만 저장하고 답안 전송을 안 했다 0점입니다. 0점. 반드시 답안 파일 전송 프로그램으로 전송을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ITQ 시험에서는. 자, 그 다음에 조건 편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네, 조건 편집에서 문제사항에 보게 되면, 약간 줄여야 되겠다. 네. 두 번째 동그라미부터 할게요. 제목, 네. 도형, 평행사변형, 그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네. B1 위에, 여기, 도형사 1번 삽입 탭이에요. 도형은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서요. 평행사변형은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의 중간 단에 있어요. 평행사변형 클릭하시고 마우스로 B1 위에서부터 이각간격 요만큼 띄우고 쭉 너비값 G의 가운데 정도 이렇게 하시고 눈대중으로 맞추세요. 놓으세요. 네. 자, 그림자에 대한 요구 조건 꼭 물어줘요. 그림자 바깥쪽 그림자, 네, 문제 조건 옵셋 오른쪽 돼 있는데 현재 이 도형이 삽입된 상태에서 도형 스타일 그룹의 도형 효과 클릭 그림자 바깥쪽 중에 옵셋 오른쪽은 오른쪽만 음영 처리되어 있는 거, 어두운 거. 네, 종류 네 번째 거 이름값 옵셋 오른쪽 클릭 됐어요. 네. 자,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1월 사원 출장 현황 이렇게 내용 입력했어요. 네. 혹시 글자가 이게 파랗게 약간 나오는 경우는 작업 표시줄에 아래 한글 입력기를 한국어 입력을 한국어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로 선택을 바꾸세요. 아래 하로 하지 마시고. 자, 어쨌든 내용 입력했고요. 네, 그 다음에 테두리 선택하세요. 이 도형의 테두리를 선택하시고 글꼴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서체에 대한 요구 조건은 불변이에요. 꼭 이렇게 물어줘요. 굴림, 24,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 이렇게 5가지 요구 조건. 글꼴의 서체, 굴림 직접 입력하시고 탭키 누르면 크기 입력 난이로 바로 이동됩니다. 네, 24 입력하고 엔터키 이렇게 굴림의 24 글꼴 색깔 검정 색깔 가미치 빨강 펼치 버튼 테마색이 두 번째 거. 그 다음 굵게 하세요. 진하기. 그리고 채우기 노랑으로 하세요. 깡통 펼치 버튼 표준색이 네 번째 거. 그리고 요구 조건 충족됐지만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내용물이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니까 추가적으로 요 두 개 눌러주세요. 세로 가운데와 가로 가운데 이 두 개 눌러주세요. 두 개 클릭 이렇게 해서 도형 편집 끝났어요. 다음 조건 세 번째는 결제란 토시 하나 틀리고 요구 조건 고정이에요. EMESL의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붙여넣기로 이용하여 붙이기 하되 원본은 지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출력 형태를 보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결제란을 EMESL 아무데나 해도 된다. 추천드리는 위치는 이작업 시트 C2부터 F300 추천드립니다. C2에다가 결제라고 입력하시고 오른쪽 방향키, 담당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 팀장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 부장까지 입력하시고 C2부터 F3까지 영역 블록정한 다음에 테두리 모든 테두리 할게요. 네, 홈탭의 글꼴에 테두리 펼침 버튼에 모든 테두리 적용 클릭. 모든 테두리 수평 가운데 맞춤 할게요. 맞춤 그룹에서 수평 가운데 맞춤 클릭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만드는 절차도 그냥 공식 하셔가지고 연습하세요. 네. 결제 C2, C3 블록 잡은 다음에 병합 가운데 맞춤 할 거예요. 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맞춤 그룹에 병합 가운데 맞춤 눌러주고, 병합 가운데 맞춤 왼쪽에 두 칸, 위쪽 하나 위에 있는 가나대역에서 화살표를 눌러서 Z자를 밑으로 내리는데, 요 맞춤 가나대역 화살표에서 세로 쓰기를 선택하세요. 세로 쓰기 선택하면 요렇게 Z자가 밑으로 내려가요. 추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너비 높이적인 부분인데 마찬가지 숫자 값으로 제가 알려드릴 텐데, 요 숫자로 하면 무난해요. 네, 작업 속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숫자 값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렇게 C열 4, DEF 7.5, 2행 17.5, 17.5, 네, 17.5, 3행 40 해볼게요. C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8.3바 기본값을 4로 수정하세요. 4 확인 또는 엔터키. DEF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7.5 7.5 그리고 2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선택 17.5로 하세요. 13.5 기본값을 17.5 수정하시고, 3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40
40 요렇게 하시는 게 무난해요. 모양 약간 틀린데요? 네, 나중에 변형해주면 돼요. 네, 요렇게 작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림으로 복사해야 돼요. 네, C부터 F3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그냥 복사하면 안 돼요. 네, 홈 탭에 가위 밑에 있는 복사 펼치 버튼 누르시고 그림으로 복사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으로 복사 대각선상 실행이 되는데 기본값 유지, 화면 표시된 대로 그림, 그냥 확인 클릭. 그림으로 복사했어요. 1작업으로 가서 H1셀에다가 모두 붙여넣기를 하세요. 모두 붙여넣기 한 다음에 해당 너비, 높이, 위치 그리고 크기 조정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H하고 I 경계선이니까 요 조절점 가지고, 이 그림이기 때문에 요 조절점 가지고 요렇게 넓히셔가지고 요렇게 모양 잡아주시면 되고, 중간에 굵게 됐는데요. 네, 상관하지 마세요. 모양 화면에서만 그렇고 인쇄할 때는 전혀 굵게 인쇄되지 않습니다. 자, 원본 지워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업 시트로 가서 변형했던 열너비 C열부터 F열 블록 잡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변형했던 행높이 대상은 2행과 3행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싹 깨끗하게 지워요. 이렇게 하시면 결제라는 작업도 끝났고, 다음 네 번째는 꼭 채우기 색 설정하는 거. 주황. 네, 범용력이 고정이에요. 네, B4부터 J4와 여기 영역과 그리고 요 사원번호와 출장일수 입력된 셀로 고정화되어 있어요. 컨트롤 키 누르시면, 컨트롤 키를 누르면 떨어져 있는 셀 같이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고 사원번호, 출장일수 이렇게 선택 같이 했습니다. 꼭 주황으로 채워라. 색깔 안 바뀌어요. 홈 탭에 글꼴에 채우기 깡통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표준색이 세 번째 거 주황 적용합니다. 꼭 주황을 요구합니다. 요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다섯 번째, 저희 H14셀 입력하지 말라라고 했던 게 꼭 유효성 검사 이용해 H14셀 이렇게 요구 조건으로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H14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데이터 탭의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누르세요. 클릭. 데이터 유효성 대화상자 실행되면 설정, 제한 대상 모든 값을 목록으로 바꾸세요. 펼치 버튼 목록 선택. 원본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자, 현재 요구하는 범용력이 B5부터 B12 영역 내용 사원번호가 선택 표시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원본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B5에서부터 B12까지 영역을 블록 지정하면 자동으로 범용력 입력이 되니까 그냥 확인만 딱 누르시고, 달라진 거는 해당 여기에 펼침 버튼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화면에 표시되는데 이 펼치 버튼을 눌러요. 목록이 뜨죠? 첫 번째 거 선택하세요. C11-23 선택하시면 문제의 출력 형태와 똑같이 될 겁니다. 됐죠? 네. 다섯 번째 조건 끝났고, 여섯 번째 새 서식에 대한 조건으로 고정화되어 있는데 G5에서부터 G12 영역,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영역을 블록 잡으세요. EFG G5에서부터 G12까지 출장일수 범용력 블록 지정했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 서식 선택해서 새 서식 대화상자 실행되면 테두리 탭 선택되어 있는데 표시 형식 탭 선택하시고요. 새 서식 사용자 지정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세요. 문제 조건 G5에서부터 G12 영역의 새 서식 이용해서 숫자 뒤에 1을 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6,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선택하고 형식 목록에서요. 형식 목록에서 숫자 뒤에 그냥 1 표시니까 그냥 0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G슬러지 표준 이용해도 돼요. 0 하시고 형식 입력란 0 입력란 뒤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1 추가하는 문자니까 상따옴표 묶음으로 해서 1 이렇게 하면 미리 보기에 보면 61 이렇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형식 입력란에 0 상따옴표 1 상따옴표 닫기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1000단위 이상 1000단위 구분기죠. 샵 심표 샵 0을 많이 묻긴 해요. 우선 이 케이스는 1000단위 이상 숫자값이 아니니까 0 상따옴표 1 상따옴표 닫기 확인 됐습니다. 마지막 점수 주는 문제, F5에서부터 F12 영역 이름 정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 영역 F5에서부터 F12까지를 블록 정한 다음 이름 상자 클릭한 다음에 이 내용을 수정하세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이름으로. 그래서 F5 클릭한 다음에 출장비 엔터 해서 적용하시면 되고, 이름 적용이 잘 됐는지는 요 펼치 버튼 딱 눌렀을 때 요 이름 뜨거든요. 혹시 급하게 하다가 오타가 났다, 여기서 수정하시면 안 돼요. 수정하시면 안 되고 여기 수식 탭에
수식 탭에 이름관리자로 가서 잘못 정의된 이름을 선택 편집 버튼 눌러서 편집 버튼 눌러서 여기다가 수정하셔야 돼요.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타 안 나게 이름 네, 정해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표서식 부분이었어요. 네. 1작업은 240점 배점입니다. 240점 중에 여기까지가 100점 차지합니다. 문제지 출력 형태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한다면 출력 형태의 결제란 뒤에 보면 해당 선이 안 보여요. 네, 이 눈금선이. 그래서 저희는 보기 탭에 표시 그룹의 눈금선을 해제하는 걸로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모범 답안 배포되는 문제지 그 모범 답안에서는 눈금선 체크 안 하는 걸로도 배포가 되어져요. 네, 그래서 얘는 눈금선을 해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점되지는 않는다. 네. 자, 남아있는 140점 부분 네, 완성하도록 할 텐데 1작업 240점 중에 여기까지 100점이었고 남아있는 140점 부분은 함수 6문제. 함수는 네, 함수 6문제 문항당 배점이 20점 차지합니다. 20점 이렇게 해서 120점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7번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 20점입니다.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문제는 1, 2 그리고 3, 4, 5, 6 이렇게 돼 있어요. 1, 2번 문제는 첫 번째 셀에 함수를 작성하고 자동차 맨들로 밑으로 채우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출제할 수 있는 함수 문제의 범위가 좀 제한적인데 문제 볼게요. 어떤 함수들이 요구되는지 한번 봅시다. 출발 요일을 구하는데 추자하고 위크데이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날짜 요일을 구하는 함수 위크데이. 출제 빈도가 많이 높지는 않긴 한데 자, 날짜가 입력된 그 데이터이다 보니까 날짜와 관련해서 간혹 물어져요. 위크데이. 자, 그 다음에 비고 부분은 if 함수 반드시 나와요. 판정하라. 그리고 sumif와 countif를 이용해서 조건 만족하는 데이터 평균 구하라 자주 나와요. 그리고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합을 구하라 뒷섬 함수. 네, 뒤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함수 반드시 나와요. 최대 출장비 구하라 맥스 함수 점수 주는 문제로 맥스나 민, 라지나 스몰 중에 하나가 꼭 나오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반드시 VLOOKUP 함수 적용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특이한 케이스는 없어요. 현행. 네. 자, 1번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즈와 위크데이 사용해서 출발 요일에 대해서 요일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네. i의 5셀 선택하시고요. i 5셀 선택하시고 추즈하고 어떤 함수 조합이면 추즈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자, 함수 문제 6문제인데 문제에서 주어지는 함수를 사용해서 풀시면 돼요. 근데 문항당 2개 함수 복합적으로 사용하라 라고 하는 문제는 딱 2문제만 그렇고 나머지는 1개 함수로 그냥 푸는 문제로 출제됩니다. i 5셀 선택하시고 equal 입력하시고 choose 네, cho 이렇게 입력하세요. cho 입력하면 choose 함수 네, choose 함수 하나만 추천으로 뜹니다. 더블 클릭. 그리고 함수인수 대화상자 이용할게요. fx 눌러가지고 choose 함수의 사용법 이렇게 네, 도움말 얻습니다. choose는 함수인수 네, index 언더바 nun value 이렇게 입력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index 언더바 nun 부분에다가 순번 번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순번 번호를 문제에서는 날짜 출발 일자에 대한 요일을 구하는데 위크데이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weekday 갈로 열기까지 입력을 합니다. 위크데이 직접 입력합니다. 갈로 열기까지 입력한 다음에 해당 이 위크데이 함수를 수식 입력줄에 네, 위크데이 함수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함수인수 대화상자가 위크데이 걸로 뚝딱 바뀌어요. 위크데이 함수인수는 함수인수 2개 입력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날짜, 두 번째가 방식. 네, 첫 번째 날짜는 같은 행에 있는 출발일자 셀을 마우스로 클릭하세요. 출발일자 셀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셀 주소가 입력되어 있끔 했고 리턴 타입은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는데 기본값은 뭐냐? 1입니다. 기본값은 밑에 도움만 있잖아요. 암기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기본값 1을 입력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요일이 1로 반환되고 토요일이 7로 반환되는 유형이 1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리턴 타입을 생략하게 되면 1이 적용되어져요. 그래서 1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잖아요. 리턴 타입을 1로 지정하게 되면 일요일이 1로 구해진다. 111 이렇게 네, 하시면 수월해요. 자,
리턴 타입을 1로 지정했을 때 1 값은 뭐냐? 일요일, 2는 월요일, 3은 네, 화요일 이렇게 됩니다. 네, 7로 구해졌다라고 하는 건 토요일이라는 부분인데, 자, 추즈를 클릭하세요. 위크데이 끝났으니까 추즈를 클릭하세요. 네, 마우스로 추즈 클릭하면 추즈 함수 인수 대화상대로 바뀌었고요. 네, 위크데이로 구해진 값이 1일 때 실행할 실행값을 value 1에다 지정하는데, 위크데이로 구해진 값이 리턴 타입을 1로 지정했을 때 숫자값 1이다라면 1일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일요일 이렇게 상당한 묶음으로 문제에서 세 글자로 표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요일이. 네. 그래서 일요일, 그다음 월요일 7개 다 해줘야 돼요. 적어줘야 돼요. 네. 밸류가 3일 때는 화요일. 상당한 묶음으로 밸류 4일 때는 네, 수요일. 입력란이 없어요. 네. 옆에 꺽쇠 아래쪽 꺽쇠 누르면 이렇게 입력란 보입니다. 네. 요거 누르시면 네, 보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다 입력하셔야 돼요. 자, 요게 완성되어진 함수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확인 이렇게 누르게 되면 네, 아까 7이었거든요. 토요일이죠. 그래서 화면상에 토요일이라고 네, 표시가 되어지는데, 요 점 있죠. 네, 요 자동차 밴드를 12엔까지 네, 마우스로 끄세요. 이렇게 요 점을 딱 올려가지고 굵은 십자형에서 실선의 십자형으로 딱 바뀌는 상태. 이 상태에서 왼쪽 버튼 꾹 누른 다음에 밑으로 쭉 12엔까지 끌어서 놓고, 요 옵션 단추를 눌러가지고 중간에 굵게 돼 있으니까 옵션 단추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우기를 적용하세요. 추천입니다. 얘를 적용 안 했다고 해서 틀렸다고 채점하지는 않습니다. 이 함수 부분만 맞으면 정답을 인정하는데 추천입니다. 펼치 버튼 서식 없이 채우기. 이렇게 해서 1번 풀이 끝났어요. 네,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choose weekday 함수 조합. 다음 두 번째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고 출장일수가 5 이상이면 출장일수 많음,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라, if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단일 함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J5셀 선택하시고 equal if 갈로 함수 인수 도움말 얻고자 한다면 fx 눌러가지고 함수 네, 인수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함수 인수 3개 입력해야 되는데, 로직 컨버터 테스트 조건식, 그리고 참일대 실행문, 거짓대 실행문. 자, 조건식은요, 문제 조건 보세요. 출장일수가 5 이상이야? 이렇게 물어줘요. 그러면 같은 행에 있는 출장일수 입력셀을 선택하시고 마우스로 이렇게 꼭 선택하시고, 자, 조건식에는 꼭 비교 연산자를 사용해야 돼요. 비교 연산자 네, 6가지 있습니다. 네, 비교 연산자. 같으냐 이퀄, 크냐, 작으냐, 크거나 같으냐, 작거나 같으냐. 이 크거나 같으냐가 이상이고요, 작거나 같으냐가 이하예요. 그리고 같지 않다가 꺽쇠 마주보는 거. 문제에서는요 5 이상이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얘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G5셀의 입력값이 크거나 같으냐 얼마 5 이상이야? 그러면 판정은 출장일수 많음, 문자열이니까 상당한 변복금으로 출장일수 많음을 입력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백은 상당한 변복금을 하세요. 상당한 변복금 이렇게, 상당한 변복금 요렇게. 완성된 함수식은 요렇습니다. 같은 행에 있는 출장일수 입력값이 5 이상이면 출장일수 많음이 화면상에 출력되게끔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빈 공백. 네, 확인. 출장일수 많음으로 됐어요. 요 점을 마우스로 끌어서 12엔까지 놓고 추천. 요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움. 5 이상 출장일수인 경우는 민시후와 한효빈 사원의 대상이라서 출장일수 많음, 그 외에는 빈공백으로 판정됐어요. 자, 2번까지 풀이 끝냈고요. 네,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부터는 단일셀이에요. 단일셀. 한 셀에서 그냥 끝내면 돼요. 자, 인사부의 출장일수 평균을 구하는데 sumif와 countif 사용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sumif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합을 구합니다. 그리고 countif는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합을 구한 다음에 나누기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 하면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평균이 구해져요. 자, equal 하시고 sumif부터 먼저 sum 추천함수 목록에서 sumif 더블 클릭.
함수 도움만 얻을까요? 네, 이용할까요? fx 클릭 함수의 대상자의 range는 2개 이상의 셀 범위를 블록 잡으셔야 돼요. 조건 범위입니다. 조건 범위 기준 합을 구할 범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건 범위는 문제에서요. 네. 인사부의 출장 일수 평균 구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조건 범위는 인사부입니다. 조건은 인사부가 어디에 입력되어 있는데요? 부서명에 입력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이용 데이터는 총 8개예요. 8개 이용 데이터인데 부서명에 입력된 데이터 네, 민수요의 부서명 영업부부터 E12까지 범위 지정하세요. if로 끝나는 함수의 조건 범위에는 머리글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부서명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력된 데이터 8개만 범위 지정합니다. 자, 그 다음 크라이테리어는 여기 입력되어진 값 중에 뭐가 입력된 거? 인사부. 직접 상따옴비 묶음 인사부 적어도 되지만 인사부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는 게 빨라요. 정확하고 오타 안 날 수 있고. 그리고 합을 구할 범위 영역은 인사부의 출장 일수 평균 구하라 이렇게 출장 일수에 대한 범위 G5에서부터 G12까지 출장 일수 입력된 데이터 범위 하면 부서명이 인사부는 지금 현재 인사부 2명이네요. 출장 일수는 2하고 2예요. 2개 합치면 4가 나오죠. 네. 자, subif는 끝났어요. 이렇게 하고 확인 이렇게 누르게 되면 네. 부서명의 인사부인 출장 일수의 합은 4예요. 근데 합을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평균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count if는 조건을 만들고 셀의 개수를 구하는데 나눗셈 연산자 사용합니다. 여기 수식 입력줄 끝에 클릭한 다음에 슬러시가 나눗셈이에요. 슬러시 엑셀에서 나누기는 슬러시. 그 다음에 여기다 count if COU 이렇게 하면 추천함수 목록 count if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range criteria 이 subif의 range criteria 요거하고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subif에 있는 range 심표 criteria 부분 요 2개를 네, 같다고요. range criteria 요 2개를 복사한 다음에 뒤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고 갈로 닫기 요렇게 완성하시면 됩니다. subif count if 조합으로 조건을 만들고 하는 데이터 평균 구하는 문제 자주 나와요. 엔터키 하시면 네, 아까 인사부의 출장일수의 합은 4였는데 2명이었거든요. 나누기 2 하게 되면 2가 구해졌어요. 4 나누기 2는 2. 다음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원의 출장일수 합계로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결과값에 1을 붙이고 단 조건인 입력 데이터 이용해 뒷섬 함수 AND 연산자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단일 셀이니까 단일 함수고 쉬워요. 14절 선택하고 이꼴 뒷섬 함수 사용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DS 이렇게 하게 되면 추천 함수 하나밖에 안 떠요. DS 하니까 추천 함수가 3개 뜨는데 DS, U, M 더블 클릭 FX 클릭 함수의 두 3가지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라이테리어인데 네, 데이터베이스는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반드시 나와요. 네. 자, 2작업, 3작업, 1작업 영역에 복사 붙여넣기 범위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요구해요. 그 범위가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입니다. 그래서 B4에서부터 H12 영역 B4에서부터 H12를 딱 고정화시켜버리세요. 못 박아버리세요.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데이터베이스 영역은 B4에서부터 H12야. 필드는 계산 필드예요. 뒷섬은 조건을 만들어가는 데이터의 합을 구하는데 합을 구할 대상이 뭐예요? 문제에서 사원의 얘는 조건이고 출장일수 합계 구해 출장일수가 합을 구할 대상 필드예요. 출장일수가 입력되어진 셀 G4셀입니다. 마우스로 클릭하세요. G4셀을 마우스로 클릭.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이게 출장일수가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클릭. 그 다음 크라이테리어는 입력 데이터 이용하라 이렇게 되는데 네. 사원 여기 직급이 사원 선택할 수 있게끔 딱 입력을 해줘요. 네.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기준이 필드명이 기준이고 그 필드명 밑에 조건 입력하는데 딱 입력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딱 줘요. 문제에서. 그래서 직급 사원 이렇게 선택했고요. 네, 그러면 직급이 사원인 출장일수의 합은 11로 구해졌어요. 자, 확인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면 틀렸다고 채점됩니다. 왜?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충족이 안 됐으니까. 함수는 문제가 20점인데 부분 점수를 안 줘요. 요 함수 파트만 부분 점수를 안 줘요. 그렇게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완벽하게 이제 하셔야 돼요. 네, 일부만 만족했다. 부분 점수를 안 줘요. 함수 부분은. 결과값이 1 붙여라 AND 연산 사용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기 수식 입력줄 제일 끝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AND 상따옴표 1 상따옴표 닫기 이렇게 완성하시면 됩니다. AND 상따옴표 1 상따옴표 닫기 해서 11일 됐습니다. 다음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주는 문제. 최대 출장비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제2의 13셀입니다. 제2 13셀 맥스 함수 사용해 점수 주는 문제예요. equal max 갈로 열기 범위를 정의된 이름 이용해 출장비 이렇게 됐어요. 여기다가 그냥 출장비 갈로 닫기 하면 끝. 점수 주는 문제. 그래서 네, 5번은 equal max 갈로 출장비 갈로 닫기 하면 출장비라고 범위 지정했던 영역이 위에 조건에서 7번째 조건에 점수 주는 문제예요 라고 하면서 이름 정의했던 범위가 있었어요. F5에서부터 F12 영역. 이 영역이 입력된 값 중에 제일 큰 값 구해. 이렇게 해서 제일 큰 값은 54만 6천이야 구해졌습니다. 숫자에 대해서 오른쪽 정렬해야 되는데 안 해도 돼요? 네, 안 해도 돼요. 함수 부분은 안 해도 돼요. 네. 마지막요. 네, 6번. 출장 일수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H14셀을 선택한 사원번호에 대한 출장 일수를 구하는데 V6 함수 사용해. 제2의 14셀 선택하시고 equal VL 입력하시면 추천 함수 하나밖에 안 떠요. V6만 떠요. 이 V6을 더블 클릭 따닥. 자, 도움만 얻을까요? fx 눌러가지고 함수 인수 대화 상자. 루고 원더바 밸류는 H14셀을 선택한 이렇게 돼 있으니까 H14셀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H14셀에 입력된 값이 뭐예요? C11-23 어디에 입력되어 있어요? C11-23 23이 B5에 입력되어 있어요. 그럼 B5부터 시작하시고 선택 범위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 영역을 그 다음 끝셀은 H12로 고정화 시키세요. H12 이렇게 하시면 다 커버돼요. 자, 그래서 B5에서부터 H12 영역까지 블록 잡은 상태인데 컬 언더바 인덱스 언더바 NUM은 자 V65 함수는 선택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 찾고자 하는 걸 찾아요. 첫 번째 열에서 찾고자 하는 걸 찾는데 현 상태에서 C11-23은 여기 있으니까 요렇게 찾는단 말이에요. 찾아진 사원번호의 가로 횡단위 데이터만 딱 뽑아와요. 네, 민시 요건만 딱 뽑아와요. 자, 뽑아진 데이터 중에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H14를 선택한 사원의 출장 일수를 표시시켜라. 출장 일수가 몇 번째 있어요? 요 선택한 네, 해당 범위 데이터에서 몇 번째에 출장 일수가 있냐고요. 사원번호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사원명,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어요. 출장 일수. 그러면 컬럼 순번은 네, 열 순번은 6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건 찾을 방식은 그냥 0 고정화 시키세요. 0 정확히 일치 폴스 0 그냥 입력하세요. 고정을 하시면 돼요. 네, ITQ 엑셀 시험에서는 찾기 참조 방식이 코드를 주로 위주로 하는 정확히 일치 방법만 물어줘요. 0. 자, 요게 완성된 함수식이고요. 확대했을 때 이렇습니다. 확인 구해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네, 함수 문제 6문제 풀이 끝났고요. 다음 7번째 조건식. 네. 조건부 서식. 네, 조건부 서식 수식 이용해서 출장비 2만 이하 행전체에 대해서 파란 글꼴 해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 조건으로 주어져 있지 않지만 데이터 선택이 중요한데 데이터 선택할 때 입력 데이터만 B5부터 행전체니까 J12 영역 B5부터 J12 영역을 블록 잡으세요. B5에서부터 J12 영역 마우스로 B5부터 J12 영역 블록 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서 조건부 서식 밑에 세 번째 새 규칙 선택하시고요. 새 규칙 그 다음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의 규칙 이용 선택에서 마지막에 있는 수식을 사용할 서식이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수식은 반드시 equal 입력하시고요. 문제에서 출장비 단위 원이 2만 이하인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선택한 범위의 첫 번째 행 기준으로 민시우 데이터를 기준으로 출장비 입력된 셀 2만이 아니라 20만이네요. F5셀 선택하시되 주의사항은 마우스로 꾹 찍었을 때 입력되어진 셀 주소가 $F $5로 입력이 되어집니다. 네, 이 셀 참조 방식은 절대 참조예요. 이 F5셀만 따져요. 밑에 F6셀, F7셀 안 내려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O 앞에 달러를 지워라. 네, O 앞에 달러를 지워야 돼요. O 앞에 달러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백스페이스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꼴 달러 F5가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사항이 20만 이하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이하는 작거나 같다. 그리고 20만 심표 빼고요. 숫자값만 이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해서 수식 입력 완성됐고요. 조건부 서식에 수식 완성됐고 해당 이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할 서식은 여기 서식 버튼 눌러요. 서식 버튼 눌러가지고 네, 셀 서식 대화상자 실행되면 글꼴 탭에서 문제 조건 파랑 굵게 글꼴 스타일에서 굵게 눌러주고요. 그 다음 색 자동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표준색 끝에서 세 번째가 파랑이에요. 표준색 끝에 세 번째가 파랑. 파랑 선택 확인 클릭 최종 확인 클릭 해서 출장비가 20만 이하 3명의 대상자 한창원 김지은 김지효 횡단이 굵게 파랑 적용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1작업이 끝났어요. 240점 몇 점이었고요. 다음 2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찾기와 필터 문제인데 자, 목표 찾기와 고급 필터입니다. 네. 2022년 기준으로도 홀수월 짝수월 문제 유형 2작업과 3작업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2023년에도 지금 동일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1월달 네, 2작업 목표 찾기와 필터 3작업 정렬 부분합 나왔는데 2월달은 2작업 고급 필터와 표서식 고급 필터와 표서식 그리고 3작업 피벗 테이블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네, 반드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출제에 해당 그 패턴이 이렇게 진행돼 왔어요. 자, 그 다음에 2월달에는 정기검정 2월 둘째 주 토요일 정기검정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주 일요일 특별검정이 있죠. 특별검정 같은 경우에 준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말씀들을 하시는데 특별검정은 작년 기준으로 2022년 기준으로는 정기검정 문제 유형과 다른 유형이 나왔어요. 다른 유형. 그래서 특별검정 준비하시는 분들은 홀수월 문제 유형 목표 찾기와 필터 정렬 부분합 출제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근데 2월달 정기검정 문제는 짝수월로 해서 2작업 고급 필터 표서식 네, 고급 필터는 공통이에요. 얘는 반드시 시켜 놓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넣을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2월 정기 검정 준비하시는 분들은 12월달 또는 10월달 기출문제 풀이했던 거 참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유형 다 익혀 놓으시는 게 좋고요. 자, 1작업 시트에 B4부터 B4부터 H12 영역 복사해서 2작업에 B2에 모두 붙여넣기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1작업 시트에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작업 시트에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를 하시고 열너비 좋아서 잘 보이지 않는 열너비 네, F열, FG 경계선 더블 클릭 H열, HI 경계선 더블 클릭 해서 내용이 잘 보이도록 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목표 찾기 조건 2개인데 문제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요. 무료지는 기능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B 반복식다 하시면 돼요. B11에서부터 G11셀 병합해 B11에서부터 G11셀 블록 잡은 다음에 홈 탭에 맞춤에 병합 가운데 맞춤 했고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하라. 네,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 입력합니다. 영업부의 출장비 갈로 단위 콜론 1 갈로 닫기 평균 내용 입력했고요. H11셀 디에버리지를 이용해서 영업부의 출장비 평균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기다가 이꼴 DAV 하면 추천함수 하나밖에 안 떠요. 더블 클릭 fx 눌러가지고 네, 함수 인수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데이터베이스 범위영역 이 케이스는 복사 붙여넣기 한 범위영역 B2에서부터 H 10까지 범위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산 필드는 문제에서요. 영업부는 조건이고 출장비의 평균 구하라. 네, 출장비 단위 1 입력셀 마우스로 꾹 찍으세요. F2셀. 자,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문제에서요. 네, 영업부, 네, 부서명 영업부 이렇게 됩니다. 기준이 부서명이 영업부인 거. 이렇게 해서 뒤에 에버리지 함수식 끝냈어요. 부서명이 영업부인 출장비의
평균은 31만 4천원이라고 구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놓치기 쉬운데 테두리 설정하고 네, 가운데 맞춤 설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조건 꼭 나와요. 이렇게 안 바뀌어요. 자, 이 대상은 B11에서부터 H11 대상으로 해서 추가시킨 행 B11에서부터 H11 범위 지정한 다음에 테두리를 아무거나 해도 되거든요. 홈 탭에 글꼴 테두리 펼침 버튼에 모든 테두리 적용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은 요거는 병합 가운데 맞춤 돼 있으니까 H11셀만 선택한 다음에 맞춤에서요 수평 가운데 맞춤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찾기 첫 번째 조건 끝났고요. 두 번째 조건으로서 영업부 출장비 평균 현재 구해진 값이 31만 4천원인데 이게 30만이 되려면 민수 후에 출장비가 얼마나 돼야 되느냐, 더 줄여야 되겠다. 그죠? 네. H11셀 선택한 상태에서 데이터 탭 그리고 예측 그룹에 있는 가상 분석을 클릭한 다음에 목표와 찾기 세 가지가 있는데 시나리오 관리자, 목표 찾기, 데이터표가 있는데 목표와 찾기를 선택하세요. 목표와 찾기 선택하시고 목표와 찾기에서 수식셀 자동으로 H11셀 선택됐고 찾는 값 입력한 다음에 찾는 값은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30만 쉼표 빼고 3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값을 바꿀 셀 문제에서 주어져요. 첫 번째 데이터 민시우의 출장비 단위 요거죠. 네, F3셀 선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목표와 찾기 설정 결과 수식셀 F11셀 찾는 값 30만 값을 바꿀 셀 F3셀 확인 클릭 다시 확인 클릭 이렇게 해서 줄여야 돼요. 자, 목표 찾기 끝났어요. 네, 다음 고급 필터 문제. 조건이 꼭 2개 조건 주어지는데 부서명의 영업부가 아니면서 출장 일수가 4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기준 네, 필드명, 부서명과 출장 일수 2개를 복사해서 조건 범위 시작셀 F14셀에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서명 요거하고 그 다음에 출장 일수 요 떨어져 있으니까 부서명 선택하고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로 출장 일수 2개 선택됐죠? 복사하세요. 네, 한꺼번에 복사했습니다. B14셀에 붙여넣기 하세요. B14셀에 모두 붙여넣기. 그리고 부서명 밑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영업부 주의하세요. 네, 영업부가 아니다. 영업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업부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다. 네, 비교 연산자 꺽쇠 마주 보는 거. 그 뒤에 영업부 입력할 때 상따옴표 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업부가 아니다라는 조건은 꺽쇠서로 마주보는 거 영업부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출장 일수가 4 이하에 대한 조건은 어디에 입력해야 되느냐? 연결고리 따져야 된다. 연결고리가 아니면서 AND 조건이에요. AND 조건이면은 네, 해당 영업부에 대한 조건 입력한 행과 같은 행 여기다가 네, 4 이하는 작거나 같다 4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출장 일수 바로 밑에 있는 C15셀에다가 작거나 같다 4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거나라고 되어 있으면 한 칸 밑에 여기다가 하셔야 돼요. C16셀에다가 입력하셔야 되고. 그래서 연결고리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부서명의 영업부가 아니면서 출장 일수가 4 이하라는 조건 범위 완성했고, 그 다음에 필드 제한이 있네요. 자료에 사업명과 직급과 출장 일수와 출발 일자 데이터만 추출해서 어디에 네, B18셀부터 나타나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필드 7개 필드인데 사업번호, 사업명, 직급, 부서명, 출장비, 출장일수, 출발일자 중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상 필드는 사업명과 직급과 네,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세 같이 선택 컨트롤 키 누르고 출장일수와 출발일자 이렇게 복사하세요. 4개. 그 다음에 B18셀에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B18셀에다가 붙여넣기. 자, 고급 필터 적용할 준비 끝났어요. 고급 필터 적용할 대상은 11행을 추가시킨 행이고 네, 복사 붙여넣기 했던 B4에서부터 H10영역입니다. B2에서부터 H10영역을 블록 정하시고 B2에서부터 H10영역 블록 정하시고 데이터 탭의 정렬 필터에서 고급을 선택하세요. 고급 필터 대상 상대가 실행되면 결과는 꼭 다른 장소의 복사를 요구합니다. 바꾸시고요. 그냥 조건 범위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B14에서부터 C15까지만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 복사 위치는 B18만 선택하면 안 돼요. B18에서부터 E18까지 4개 행을 다 4개 셀을 다 범위 지정해야 된다는 게 주의사항이고,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누르면 네, 뚝딱 문제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 4개가 걸러졌는데 샵샵샵 되는 건 너비가 좁아서 그래요. EF 경계선 더블클릭 이렇게 하셔가지고 잘 보이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서명이 영업부가 아니면서 출장이수고 4이하인 경우 네, 대상 만족 사원은 한창원, 조재은, 박금희, 김지효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네, 이 작업 목표화 찾기와 고급 필터 80점 배점 풀이 끝났고요. 다음 3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작업 문제 정렬 부분화 문제 80점 배점입니다. 1작업 시트에 B4에서 H12 영역 복사해서 3작업 B2에 모두 붙여넣기. 1작업 시트에 두 번째 2작업에서 복사했던 보면 같으니까 현재 선택되어 있으면 그냥 다시 복사하세요. 그리고 3작업 시트에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를 하세요. 너비가 좁아져서 보이지 않는 열, F열, FG 경계선 더블클릭, H열, HI 경계선 더블클릭해서 내용 잘 보이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문제 조건 세 가지 조건. 부분합을 구하는데 출력 형태와 정렬하고 그 다음에 부분합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출력 형태를 보고 부분합 정렬 기준 파악하셔야 되는데 다른 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행이 추가되어 있는 부서명입니다. 부서명 기준으로 해서 정렬이 됐는데 네, 한글자 이응, 기육, 인사부, 영업부, 기획부, 희역기역순이에요. 내림사순으로 정렬됐구나. 네. 부서명 기준으로 내림사순 정렬부터 합니다. 부서명 입력셀을 선택하고요. 부서명 입력셀을 선택하고 데이터 탭에 정렬 필터에서 희역기역 누르면 희역기역 이렇게 딱 누르면 이렇게 행 단위별로 위아래 순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인사부, 영업부, 기획부가 묶였죠. 부분합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정렬을 통해서 해당 그룹핑을 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 네, 문제 조건을 보면 부분합 두 번 구하게끔 돼 있어요. 순차적으로 이 순서대로 적용해야 돼요. 순서대로. 첫 번째 사업명의 개수, 두 번째 출장비 평균. 자, 현 상태에서 데이터 탭 윤곽선 그룹에 있는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부분합 클릭. 부분합 대상자 실행됐어요. 네. 그룹할 항목은 반드시 정렬했던 기준과 같게 하셔야 돼요. 부서명 기준으로 정렬했기 때문에 이 그룹할 항목은 부서명으로 바꿔줍니다. 네, 부서명. 그 다음에 사용을 함수는 문제 사업명의 개수 구하라.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네, 여기서 적용 함수는 개수예요. 그래서 합계가 아니라 개수로. 대상은요. 대상은 사업명. 출발 일자 체크되는 거 해제하시고요. 사업명만 체크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합 대상자 설정 결과는 세 가지 수정했습니다. 그룹할 항목 부서명, 사용을 함수 개수, 계산 항목은 사업명만. 이렇게 하시고 확인 클릭. 첫 번째 부분합 뚝딱 구해졌어요. 부분합 반드시 두 개 묻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윤곽선고의 부분합을 누르세요. 부분합 클릭. 부분합 대상자 실행되면 이번에는 두 번째 출장비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네. 근데 부분합 대상자가 사업명 개수 구했던 상태로 딱 떠요. 그러니까 그룹화 항목 손대지 마시고 부서명 그대로 두고 사용할 함수는 바꿔줘야겠다. 그죠? 평균으로. 그리고 부분합 계산 항목은 출장비 평균. 그래서 사업명 계산했던 거 체크 해제하고 출장비 단위 1 선택하되 두 번째 부분합에서는 주의해야 될 사항이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이 이렇게 부서명의 개수와 부서명의 평균 두 개 다 화면에 표시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반드시 해제하셔야 돼요. 이게 주의사항이에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 박스 체크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대로 적용해버리게 되면 이 좀 전에 구했던 부서명의 개수가 삭제돼요. 그 자리에 이 출장비의 평균을 구해져 버리니까 이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를 해제하라. 이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확인 누르세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 해제하고 확인. 해야 이렇게 두 개가 추가되어지고 요 너비가 좁아서 잘 안 보이니까 이 F 경계선 더블 클릭해서 잘 보이게끔 이렇게 하시면 조건 3개 중에 첫 번째 제일 까다로운 조건 완성됐고요. 네, 다음 반드시 윤곽 지워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윤곽 지우는 부분은 네, 여기가 윤곽이에요. 이게 안 보이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출력 형태와 같게. 네. 윤곽 지우는 거 쉬워요. 데이터의 윤곽선 그룹에 그룹 해제 펼치 버튼 눌러요. 그룹 해제 펼치 버튼 눌러서 나타나는 목록에 윤곽 지우기 찾아져요. 이 윤곽 지우기를 누르시면 되고 혹시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된 경우에는 개요 지우기라는 이름으로 뜰 거예요. 똑같아요. 그거 누르셔도 돼요. 윤곽 지우기 또는 개요 지우기를 클릭하면 없어집니다. 이게 끝! 너무 쉽죠? 3작업 문제 유형 정렬 부분합이 훨씬 더 쉬워요. 자, 피벗 테이블 문제 유형 네, 번갈아 가면서 나오니까 네, 2월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피벗 테이블 문제 유형 익혀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네.
묶어제로 막대형을 작업하라 이렇게 돼 있고 1작업 데이터 시트 내용 이용해 이렇게 돼 있는데 출력 형태를 보고요. 네, 가로 항목과 범례 네, 참조해서 해당 차트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를 뽑아야 돼요. 1작업 시트로 와서요. 네. 문제지를 보고 차트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항목과 범례. 민시후, 네, 민시후 어딨나요? 네, 사업명이네요. 민시후. 윤정은, 한창훈이 건너뛰었고, 윤정은, 조재은, 한효빈, 박금희 건너뛰었고, 한효빈, 김지은, 김지우. 이렇게 총 8개의 데이터 중에 꼭 6개만으로, 네, 차트 작성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빠지는 걸 체크하셔야 되겠고, 차트 작성 오류 방지하는 3가지 규칙. 네. 차트에 사용되어지는 표 머리걸 만들 포함시켜라. 차트 작성에 사용되는 표 머리걸 만들 포함시켜라. 그럼 사업명도 포함시켜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네. 연속 범위는 한 꾸러미로 묶어라. 연속 범위는 한 꾸러미로 묶어라. 네. 한 꾸러미. 그러니까 사업명과 민시우 같이 선택을 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 네. 열 단위 선택하지 말고 행 단위를 선택하라. 열 단위 말고 행 단위 선택하라.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네, 오른쪽으로 가라. 네.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 범례, 출장비, 출장일수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출장비, 출장일수. 연속 범위 한 꾸러미로 묶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출장비, 출장일수, 민시우 데이터까지. 요렇게가 두 번째 꾸러미가 되겠습니다. 출장비 단위원, 출장일수. 자, 그다음에 한상훈 건너뛰고요. 윤정원과 조재은, 그리고 윤정원과 조재은의 출장비, 출장일수. 박금희 건너뛰고요. 네, 3개 연속 범위. 요렇게 해서 총 6개 꾸러미가 선택이 되어야 되겠구나. 파악하셨으면 선택할게요. 사업용 민시우. 떨어진 새 같이 선택할 때는, 네,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다 그랬어요. 네, 컨트롤 키 누른 채 출장비, 출장일수. 한창훈 건너뛰고 윤정원, 조재은, 윤정원, 조재은의 출장비, 출장일수. 그리고 박금희 건너뛰고 한효빈부터 김지우, 한효빈부터 김지우의 출장비, 출장일수. 이렇게 6개 구름이 선택이 됐으면 꼭 차트 시트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F11번 키 누르세요. F11번 키 누르면 뚝딱 차트 시트로 이렇게 차트 작성되어진 차트가 별도 차트 시트로 삽입되어집니다. 공식화하세요. 자, 차트 1이라는 이름을 더블클릭하셔가지고 제4작업으로 수정하세요. 더블클릭. 제4작업으로 수정하시고 시트명 순서를 조건에서 1, 2, 3, 4작업 되도록 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해당 이 4작업 시트를 3작업 시트 뒤로 옮겨요.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이렇게 끌어가지고 옮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전체 조건 10개 조건 중에 3개 조건까지 충족이 됐어요. 그러면 네 번째 조건, 차트 디자인 도구부터 설정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건, 차트 디자인 도구는 차트를 선택하셔야 돼요. 차트 선택한 다음에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요 차트 레이아웃에 있는 빠른 레이아웃 종류 중에 꼭 레이아웃 3 스타일 1 요거예요. 그래서 빠른 레이아웃 종류 중에 세 번째 거 레이아웃 3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차트 디자인, 차트 스타일 그룹에서 첫 번째 거 스타일 1 선택합니다. 네 번째 조건 끝났고, 다섯 번째 영역 서식에 대한 조건, 글꼴 차트 영역에 대해서 글꼴 굴림 11. 현재 홈 탭에 차트가 선택되어 있으니까 홈 탭에 글꼴에서요, 글꼴의 종류 굴림 수정하세요. 그 다음에 네, 크게 11 입력하고 엔터키 수정하세요. 굴림의 11. 차트 영역 굴림의 11 됐고, 채우기 요구가 질감 파랑 박엽지는 차트 제목 옆에 마우스 포인트 위치 올려서 차트 영역이라고 사각형 풍선글 뜨는 상태에서 더블클릭. 그러면 차트 영역 서식 작업창 떠요. 여기에 채우기랑 깡통의 채우기. 종류는 질감이니까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선택하시고, 밑에 질감의 종류, 네, 질감의 종류.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에 질감의 종류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파랑박엽지는 네 번째 줄 두 번째 열 파랑박엽지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채우기 흰색 배경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불변입니다. XY축에 만나는 영역이 그림 영역이에요. 그림 영역 클릭해서 그림 영역 서식 작업창으로 바뀌면 채우기 탭에 단색 채우기 선택합니다. 단색 채우기 선택하고
색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요. 네, 색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테마색의 첫 번째 게 흰색 심표 배경 1이에요. 흰색 따로 배경 1 따로 아니에요. 네, 테마색 첫 번째 거 됐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제목 서식에 대한 조건 불변이에요. 꼭 이렇게 나오는데 출력 형태를 보고 제목 내용부터 먼저 수정할게요. 차트 제목이 내용 수정할게요. 차트 제목 내용 수정. 영업부 및 기획부 출장 현황이라고 수정하시고 해당 테두리 선택하세요.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요구 조건 불변이에요. 여섯 번째 요구 조건은 제목 서식은 제목 글꼴을 네, 홈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에서 굴림 안 바꿔도 되고요. 굵게 해 가 밑에 글꼴 밑에 있는 가 진하게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20포인트 수정해야 됩니다. 13.1을 20으로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체육의 흰색 배경 1은 체육의 단색 그냥 선택하면 네, 흰색 아까 마지막에 흰색 배경 1 적용했기 때문에 그림 영역 네, 자동 색깔 설정됐고 테두리 설정에 요 체육이 적고요. 테두리 펼침 버튼 누른 다음에 실선으로 하시고 색깔 검정 추천드립니다. 색깔 검정 추천드립니다. 추천. 다음 일곱 번째 네, 조건 제일 많은 파트인데 첫 번째 계열 차트 종류 변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출장 일수 계열의 차트 종류로 네, 바꿔라. 자 막대 그래프 중에 선택하기 쉬운 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파란색 막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합니다.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네. 콤보에서요. 출장 일수 계열요. 출장 일수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능 꺾어 선형으로 바꿔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꺾어 선형의 네 번째 거 표시기능 꺾어 선형 그 다음에 보조축 지정에 반드시 보조축 체크하세요. 보조축 체크 출장 일수 표시기능 꺾어 선형 보조축 확인. 자 다음 네 계열에 대한 요구 조건으로 표식은 꺾어 선형에 대해서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꺾어 선형을 선택합니다. 꺾어 선형 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 깡통 누르신 다음에 표식이라고 여기 뜹니다. 그래서 표식을 클릭한 다음에 하위에 표식 옵션을 누르시고 표식 옵션 하위에 기본 제목을 선택한 다음 문제에서 요구하는 모양 세모 돼 있어요. 동그라미 기본 모양을 세모로 바꾸고 꼭 크기를 10으로 요구해요. 기본값 5인데 얘를 꼭 10으로 수정하세요. 입력 엔터키 해서 이렇게 네, 표식 설정 끝났고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 라는 부분은 출력 형태를 봐야 되는데 출력 형태 보면 레이블 꼭 한 개 546,000 한효빈의 출장비 네 546,000만 표시되어 있고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한효빈의 막대 그래프를 선택을 했을 때 다른 막대가 같이 선택되니까 한 번 더 선택하시고 차트 도구 디자인 탭 차트 레이아웃 그룹에 차트 요소 추가 차트 데이터 레이블에서 바깥쪽 끝에 선택하면 546,000 이렇게 표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네 조건 서식의 계열 부분 끝났고 반드시 눈금선 선스타일 파선 요구합니다. 요게 눈금선 요게 눈금선이에요. 세로값칙 주눈금선 수평선 요 선택하시고 이렇게 해서 좌우에 동그라미가 따다닥 선택되게끔 하고 그 다음에 깡통으로 가서 선을 실선으로 하세요. 선을 실선으로 하시고 파선요. 파선은 밑으로 내려가지고 요 대시 종류의 선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네 번째 게 파선입니다. 대시 종류의 펼침 버튼 파선 요런 모양으로 바뀌게끔 해야 합니다. 선 스타일 파선 끝났고 출력 형태 참조해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세로단으로 이렇게 제가 비교해서 네 화면에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세로값 축 보면 하이퍼원에 10만 60만 하이퍼원에 10만 60만 수정사항 없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축선 있죠. 요 축선 실선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로값 축 숫자값 선택한 다음에 네 요걸 더블 클릭 이렇게 하셔가지고 축서식 부분에서 깡통 선택하시고 선 섹션 실선으로 선택하세요. 됐고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마찬가지 민시우 가로 항목도 여기 실선으로 해야 되니까 민시우 선택한 다음에 선을 실선으로 하세요. 그냥 공식화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혈값축으로 넘어가서 네 보조혈값축에 0121 돼 있는데 지금 저희는 011121 돼 있어요. 네 수정사항 네 여기도 마찬가지 축선을 실선으로 그래서 선 섹션에서 요 보조혈값축 숫자값 선택한 다음에 보조혈값축 숫자값 선택하고 선 종류를 실선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요 주단위 바꿔야 되니까 2일 단위로 깡통 여기 막대 그래프 선택하세요. 막대 그래프 축 옵션 선택한 다음에
주 단위 단위주 1.0을 2로 수정하세요. 2하고 엔터키 하면 0, 1, 2, 1, 4, 1 이렇게 수정이 완료가 되어졌고요. 네, 8, 1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구 조건이 없지만 출력 형태를 보고 막대 그래프의 너비값 여기서 수정할게요. 막대 그래프를 선택하세요. 막대 그래프 해당 이 너비, 네, 이 너비가 되게끔 수정은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간격 너비 219% 되어 있는데 얘를 80으로 그냥 공식화하세요. 80으로 수정 이렇게 하게 되면 네, 비슷하게 됩니다. 체육 색깔 틀린데요. 색깔 수정해줘야 되나요? 아니요. 문제지는 칼라 문제지가 아니라 흑백 문제지가 주어지기 때문에 색깔 수정은 안 해줘도 돼요. 자,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곱 번째 조건, 네, 서식에 대한 조건 끝났고, 여덟 번째 법내에 대한 조건과 아홉 번째 도형에 대한 조건만 남았는데, 여덟 번째 조건은 고정이에요. 꼭 여기 그 법내에 두 줄을 한 줄로 바꾸는 걸 요구를 해요. 네,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네, 법내에 보면 이렇게 다 한 줄씩 돼 있는데 저희는 두 줄, 네, 출장비가 두 줄이에요. 법내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데이터 선택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선택. 그러면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상자 실행되어지고 이름 변경해야 될 대상 계열 항목, 네, 출장비 단위원 선택하시고 편집 버튼 눌러요. 편집 버튼 눌러서 나타난 계열 편집에 계열 이름을 직접 입력하세요. 수동으로 출장비 갈로 단위 콜론 1 갈로 닫기 이렇게 하시고 확인, 최종적으로 확인 하면 여덟 번째 법내 조건 끝났고, 마지막 아홉 번째, 네, 도형산을 봤는데 도형의 종류는 요 최대 출장비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모세로 둔 건 사각형 설명서를 삽입하고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 입력해 이렇게 돼 있는데 출력 형태 이렇게 참조하셔서 네, 삽입 탭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해당 요 도형 종류 중에 저기 설명선의 두 번째 거 모세로 둔 건 사각형 설명선 문제 출력 형태를 보고요. 네, 해당 눈대중으로 위치 및 크기값 가늠해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 위치 됐고요. 네, 내용 입력할게요. 최대하고 엔터키 출장비 마우스로 다른데 꾹 찍으면 이 출장비가 안 보일 거예요. 이렇게 숨김 될 거예요. 네, 당황하지 마시고 해당 이 차트 영역에 삽입된 도형이기 때문에 도형의 테두리 선택해서 글꼴을 다섯 번째 요구조건에 보면 차트 영역 글꼴 꼭 굴림의 11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글꼴 서체를 수정하세요. 도형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 서체를 굴림의 11로 수정하면 두 번째 줄이 뚝딱 보일 거예요. 나머지 알아서 알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나머지는 글꼴의 색깔을 검정으로 하시고 채우기 색깔을 흰색으로 네, 했고 가로 세로 가운데 이렇게 하시고 꺽쇠, 요 꺽쇠의 뾰족한 부분을 표시하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저희는 지금 현재 칼라 문제이기 때문에 이 테두리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럼 검은색으로 테두리 네, 바꾸셔도 되긴 하는데 안 바꾸셔도 감점되지는 않습니다. 문제지가 흑백이기 때문에 선, 실선, 테두리 네, 검정으로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검정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네, 꼭 안 해도 감점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네, 차트에 대한 편집까지도 마무리를 했고요. 네, 차트 그래프 100점 차지합니다. 2023년 1월달 진행되어졌던 2교시 문제 B형 풀이 끝냈고요. ITQ 엑셀 준비하신 분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겠고 꼭 A등급으로 합격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 정보박사였습니다.